안녕하세요. 앵지 유니버스입니다. 지난번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논문에 이어서 오늘은 구글 딥마인드와 구글 로보틱스에서 발표했던 혁신적인 두 가지의 논문 RT1과 RT2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두 논문, 로봇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전통적인 로봇 제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데이터와 파운데이션 모델 개념을 활용해 로봇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발자 여러분이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문의 각 챕터별 주요 내용과 기술적 핵심 내용을 리뷰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본격적으로 논문을 리뷰하기에 앞서서 이 논문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로봇 제어 방식은 보통 특정 작업에 맞춰진 모델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 현장에서 물체를 집어 옮기는 픽 앤 플레이스 작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로봇은 특정 종류의 물체를 정확한 위치에서 집어 들고 정해진 위치에 놓는 작업만을 수행하도록 별도의 모델로 훈련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생각해 보면 공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부품을 조립하는 로봇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로봇은 매번 같은 크기, 모양, 색상의 부품을 집어서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 작업에 맞는 데이터셋은 로봇이 부품을 잡는 각도, 위치, 속도 등을 세밀하게 기록한 수천에서 수만 개의 예제 데이터로 구성되죠. 하지만 만약 이 로봇이 갑자기 다른 형태나 색상의 부품을 다루어야 한다면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와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델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부품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고 모델을 재학습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되겠죠. 실제로 로봇을 운용하는 환경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변화마다 별도의 데이터 수집과 모델 재학습이 필요한 상황은 로봇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현재까지의 로봇이 가진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범용적인 학습 방법이 로봇의 빠른 보급에 중요한 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구글 딥마인드의 RT1, RT2 같은 논문도 범용 로봇 제어 모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한 번의 학습으로 다양한 작업과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시연 데이터를 활용하고 트랜스포머와 같은 강력한 모델, 아키텍처 도입을 시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의 인터넷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 학습된 모델로 NLP와 CV 분야에서 이미 엄청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분야에 이런 기술들을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GPT-3나 GPT-4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 수십억 개의 단어를 포함한 거대한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되어 문맥 이해와 다양한 자연어에서 놀라운 일반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별한 예시 없이도 새로운 질문이나 작업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죠. 이와 유사하게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클립 같은 모델이 인터넷에서 수억 개의 이미지와 그에 대응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되어 다양한 객체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립은 이 사진에는 어떤 동물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특정 동물 이름이 훈련 데이터에 없더라도 유사한 개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로봇 제어에 적용되면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비용 감소. 로봇의 모든 작업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셋을 만들 필요 없이 이미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의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작업에도 잘 일반화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범용성 확보. 하나의 모델이 다양한 작업,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물건을 집어 올리고 정리하며 조립하는 등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샷 및 퓨샷 학습. 기존에는 새로운 작업을 위해 많은 데이터를 다시 수집해야 했지만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범용 로봇 정책은 몇 가지 예시만으로도 새로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즉 RT1, RT2와 같은 모델은 기존의 특정 작업에 맞춰진 모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웹에서 사전 학습된 광범위한 지식을 로봇 제어에 직접 전이하여 하나의 범용 모델로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로써 로봇 제어 시스템은 새로운 환경이나 작업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RT1, RT2 논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T1 논문은 로보틱스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처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로봇 제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시도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단일 네트워크가 13만 개 이상의 시연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작업을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인 태스크 스페시픽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의 범용 모델로 다양한 작업과 환경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로봇 제어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죠. 먼저 RT1은 두 가지 입력을 받습니다. 하나는 이미지, 또 하나는 자연어로 된 명령입니다. 로봇 카메라에서 찍힌 이미지는 가로 세로 300픽셀,
그리고 RGB 색상 채널 3개를 포함한 300x300x3 크기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사전 학습된 이피시언트넷 B3라는 CNN을 통해 처리되며 점점 작아지면서도 더 많은 시각 정보를 뽑아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이미지가 9x9 그리드, 그리고 각 위치에 512개의 숫자, 즉 9x9x 512 크기의 피처 맵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연어 명령, 예를 들어 picked apple. 이런 문장은 Universal Sentence Encoder라는 모델을 거쳐 512차원 벡터로 바뀝니다. 이 숫자 벡터는 문장의 의미를 압축해서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apple이라는 단어는 음식, 과일, 색깔 있는 물체 같은 특징을 숫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피시언트넷 B3는 300x300 크기의 이미지에 대해 여러 계층의 컨볼루션, 활성화, 풀링 연산을 수행하여 피처맵을 생성합니다. 최종 출력 피처맵은 9x9x 512의 형태를 가지며 여기서 공간적 축소를 통해 9x9의 그리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각 그리드 셀에서 512개의 수치를 담은 벡터가 담깁니다. 여기서 잠깐 CNN의 역할을 조금 더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바둑판처럼 9x9 조각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각 조각마다 512개의 필터가 이미지의 특징을 분석합니다. 어떤 필터는 수직 엣지를 찾고, 어떤 필터는 색상 차이를, 또 어떤 필터는 반복되는 무늬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각 조각 하나마다 512개의 숫자가 생기고, 이걸 모두 합치면 9x9x 512 크기의 피처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와 명령을 각각 따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둘을 연결할 시간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름 레이어인데요. 필름은 각 이미지 채널, 즉 512개의 필터 결과에 대해 감마와 베타라는 값을 곱하고 더해서 중요한 특징은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pick the apple 이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사과처럼 생긴 모양에 반응하는 채널은 감마 값을 키워 강조하고, 배경처럼 중요하지 않은 채널은 베타 값을 조정해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인풋 C는 피처맵의 10번째 채널 값이고, 감마 C와 베타 C는 각각 해당 채널에 적용되는 스케일과 시프트 값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계산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리드 셀의 512차원의 벡터는 이렇게 구성될 것입니다. 이때 각 채널 C에 대해 필름 연산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9x9개의 조각마다 512개의 숫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순서 있는 벡터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x9를 81개로 평탄화하고 각 조각을 하나의 비전 토큰으로 봅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81행, 512열 크기의 입력이 만들어지고, 이 81개의 비전 토큰이 트랜스포머로 들어가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에 들어간 81개의 비전 토큰은 토큰 러너라는 모듈을 통해 가장 중요한 몇 개만 요약됩니다. 예를 들어서 81개 중 8개만 선택해서 가장 중요한 시각 정보만 추려내는 것이죠. 이 정보와 함께 자연어 명령도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머는 로봇의 행동을 위한 11개의 정수값을 순차적으로 출력합니다. 각 값은 0에서 255 중 하나이며 실제 제어 신호로 변환할 때는 디코딩 과정을 통해 원래의 연속값으로 복원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출력이 생성되고, 여기서 각 수치는 양자화된 로봇 제어 파라미터이며, 예를 들어 128은 베이스 X의 좌표, 100은 그리퍼 열림 정도, 1은 작업 종료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숫자 토큰 11개를 출력해서 디코딩하여 물리 제어 명령으로 바꾸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트랜스포머는 이미지는 비전 토큰으로 받고, 명령은 문장 임베딩으로 받고, 행동은 액션 토큰으로 출력하는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T1의 입력 처리와 아키텍처는 이미지 입력 300x 300x3 픽셀, 이미지를 이피시언트넷 B3를 통해서 9x9x 512의 피처맵을 생성합니다. 자연어 명령 처리, 문장을 512차원 임베딩으로 변환하여 필름 레이어에서 감마와 베타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름 레이어, 이미지의 각 채널에 감마와 베타를 곱하고 더해 명령에 맞는 시각 정보를 강조합니다. 비전 토큰 생성, 9x9x 512, 피처맵을 평탄화해 81개의 512 차원 벡터를 만들고, 비전 토큰 시퀀스를 만듭니다. 트랜스포머 입력 및 출력, 이 토큰들을 트랜스포머 입력하면 로봇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액션 토큰 시퀀스가 출력됩니다. 이와 같이 RT1 모델은 CNN과 필름, 이피시언트넷 등의 모듈을 활용하여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주어진 명령에 맞춰 중요한 시각적 특징, 예를 들어 사과와 관련된 정보를 강조하여 로봇이 올바른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RT2 논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RT1을 확장해서 단순히 시연 데이터를 넘어
웹에서 학습한 지식까지 로봇 제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모델입니다. RT1은 로봇 시연만으로 훈련된 모델이었다면 RT2는 인터넷에서 학습된 비전 랭귀지 모델의 지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RT2는 비전, 랭귀지, 액션을 하나로 묶은 이른바 VLA 모델,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이미지와 언어만 처리하던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제는 로봇 액션까지 확장해서 웹 지식을 활용해 로봇에게 복잡한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죠. RT2는 RT1과 동일하게 이미지와 명령어를 입력받고 로봇의 액션을 출력합니다. 하지만 구조 내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RT1에서는 이미지와 명령어를 각각 처리한 후 필름이라는 별도 구조로 결합했었습니다. RT2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대신 사전학습된 VLM이 이 모든 처리를 통합해서 수행하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pick up the red cup 이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이 문장은 먼저 토크나이저에 의해 단어 단위로 나뉘고 각 단어는 고유한 정수 아이디로 변환됩니다. 바로 다음과 같죠. 이 정수 토큰들이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각 단어는 고정된 차원의 벡터로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512차원이라면 문장 전체는 다음과 같이 정렬됩니다. 이 벡터들은 이후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블록을 거치며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즉, 모델은 레드가 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는 먼저 비전 트랜스포머 또는 팔리엑스 이미지 인코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미지가 패치 단위로 잘려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224바이 224 이미지가 16바이 16 패치, 총 196가의 패치가 되고 각 패치는 평탄화되어 768차원 벡터로 변환되는 것이죠. 이 패치 벡터들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주고 셀프 어텐션 연산을 통해 이미지 내에서 어떤 위치가 중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면 왼쪽 아래에 빨간 컵이 있다면 관련 토큰의 어텐션 값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특히 더 주목해야 합니다. RT2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텍스트 토큰과 이미지 토큰을 같은 시퀀스로 이어서 트랜스포머에 넣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붙여진 토큰 시퀀스는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들어가고 여기서 크로스 어텐션이 발생합니다. 이미지 토큰이 문장 중 어떤 단어와 연결되는지를 판단하고 문장 토큰은 이미지 내 어떤 영역이 중요한지 알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라는 단어가 이미지 속 빨간 물체에 강하게 주목하도록 학습되고 컵이라는 단어는 컵 형태의 패치와 연결돼 시각 정보가 강조되는 것이죠. 인코더에서 처리된 이 통합 정보는 디코더로 넘어가고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마치 문장을 생성하듯 숫자 토큰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로봇의 제어 파라미터에 해당합니다. 팔의 각도, 이동거리, 그리퍼 상태 등 총 11개의 항목이 있고 각 항목은 0에서 255 사이의 정수 중 하나로 표현되며 이건 RT1과 동일한 양자화 방식입니다. 여기서 RT2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로봇의 행동, 즉 액션을 VLM이 출력하는 텍스트 토큰의 일부로 통합하여 출력한다는 점입니다. RT1에서도 11개의 동작 파라미터를 디스크리트 토큰 시퀀스로 표현했었습니다. 하지만 RT2는 유사하지만 텍스트 토큰 시퀀스로 액션을 통합하여 로봇 액션을 언어처럼 취급했습니다. 쉽게 말해 생성되는 토큰의 의미를 생각하면 RT1은 정해진 11개 제어 변수에 대응하는 토큰 시퀀스였고 RT2에서는 문자열처럼 이어진 숫자들이 그대로 로봇 동작으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RT2가 비전 랭귀지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로봇 제어에 바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VLM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지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로봇 시연 데이터도 같이 학습하는 이른바 코파인 튜닝 방식을 사용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웹에서 학습한 데이터로는 지식을, 로봇 시연 데이터로는 행동 감각을 두 데이터를 섞어서 같이 학습시킨다는 의미죠. 이런 방식 덕분에 RT2는 이전 로봇 데이터에는 없던 명령이나 상황도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RT2는 단순히 로봇이 사과를 집어줘와 같은 수준을 넘어서 논리 추론, 상징 해석, 다단계 계획 같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과를 3이라는 숫자 위에 올려놔 라는 명령에서 숫자를 인식, 사과 위치를 판단, 조작 수행을 할 수 있고 나 피곤해, 마실 거 좀 줘 라는 명령에서 피로함, 에너지 드링크, 음료 탐색, 집기라는 태스크를 수행하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가져와 라는 명령을 통해 공간 인식, 비교, 결정,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RT2는 명령을 단 한 줄의 자연어로 이해하고 실제 로봇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T2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명령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리즈닝, 즉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망치를 들고 못을 박아줘 라고 명령하면 RT2는 직접 리즈닝을 수행하죠. 망치가 필요해, 주변에 망치가 없어, 돌이 있네, 돌을 망치로 써야겠다. 이런 일련의 리즈닝이
텍스트로 먼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실제 로봇 동작을 위한 숫자 토큰이 이어서 생성됩니다. 이런 걸 체인 오브 소웃 리즈닝 기반 제어라고 부르며 LLM과 VLM의 강력한 언어 추론 능력을 제어해 직접적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RT1과 RT2의 핵심 차이를 표로 한번 정리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구조의 경우 RT1과 RT2 모두 동일한 구조로 이미지와 자연어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전 백본의 경우 RT1은 이피시언트넷 B3와 필름, RT2는 팔리엑스 또는 파미 모델을 쓰고 있죠. 로봇 액션 표현은 RT1은 11개의 디스크리트 파라미터, 각 항목은 0에서 255의 이산값으로 양자화, 11개 정수 토큰, 토큰 시퀀스 형태, RT2는 RT1과 유사하지만 텍스트 토큰 시퀀스로 액션을 통합 로봇 액션을 언어처럼 취급해 VLM 학습 포맷에 맞추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구조는 RT1은 커스텀 트랜스포머 디코더 온리, 비전 및 언어 정보를 토큰으로 받아 액션 시퀀스를 생성하고 RT2는 기존 대형 VLM 사용 로봇 데이터를 추가 학습, 즉 코어 파인 튜닝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RT1은 13대의 로봇에서 17개월 동안 약 13만 개 실로봇 시연 데이터를 얻었고 RT2는 기존 RT1 시연 데이터에 웹 기반 데이터를 추가하여 학습 데이터를 얻죠. 학습 방식의 경우 RT1은 엔드-투-엔드 비헤이비어럴 클로닝, 즉 시연 데이터만 사용하고 RT2는 코어 파인 튜닝, 인터넷 데이터로 학습된 VLM을 로봇 시연 데이터로 미세 조정합니다. 필름 레이어는 RT1은 문장 임베딩을 활용해 CNN 피처에 필름 레이어를 적용하고 RT2는 일부 일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구조는 VLM 기반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출력 액션 구조의 경우 RT1은 11개의 디스크리트 숫자 토큰 시퀀스, RT2는 자연어 토큰 시퀀스처럼 구성된 로봇 액션 구조를 갖고 있죠. 다음으로 일반화 능력은 RT1은 기존 작업이나 유사한 환경에 강하고 제한된 제로샷 러닝은 가능하며 RT2는 상징 인식, 수량 비교, 관계 추론 등 VLM 지식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론 능력은 RT1은 직접 학습한 동작 중심으로 제한적이나 RT2는 VLM 기반 개념 이해와 체인 오브 소트 리즈닝 도입으로 추론이 가능하죠. 실시간성의 경우 RT1은 경량 구조로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지만 RT2는 대형 모델은 클라우드 TPU가 필요하고 속도가 제한적입니다. 작은 모델의 경우 RT1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죠. 대표 모델의 크기는 RT1은 35 밀리언 파라미터이고 RT2에서는 팔리엑스는 55 빌리언, 파미는 12 빌리언 파라미터로 모델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RT2가 RT1보다 구조적으로 진화한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언어와 행동의 통합 관점에서 RT2는 로봇의 행동을 자연어의 토큰처럼 다루며 텍스트와 액션을 동일한 시퀀스로 학습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사전 학습된 VLM으로부터 이미 학습된 개념, 상식, 관계이해 능력을 로봇 제어에 전이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죠. 거기에 가장 작은 물체, 심장 모양 위, 피곤할 때 마시는 음료 등의 추론, 상징 이해, 조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주요 발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웹 지식을 잃지 않으면서 로봇 데이터를 추가 학습하여 두세 개의 균형을 유지한 코어 파인 튜닝 전략도 이번 논문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죠. RT2는 RT1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학습된 범용적인 언어와 시각 지식을 로봇 제어에 직접 적용하는 모델입니다. 단순히 보고, 듣고, 따라하는 로봇을 넘어서 이해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로봇에 가까워진 셈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로봇에게 하나하나 명령을 학습시키며 제한된 작업만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RT2는 인간처럼 웹에서 보고, 듣고, 읽으며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과를 집어줘 뿐 아니라 심장 위에 놓아줘, 피곤할 때 마시는 음료를 줘처럼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행동으로 연결하는 로봇,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는 스마트홈, 병원, 공장, 그리고 재난 현장까지 사람과 일하는 것처럼 로봇과 협업할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로봇 개발자라면 혹은 로봇과 관련된 무언가를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로봇과 협업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 또한 끊임없이 공부하며 그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컨텐츠를 통해 계속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업 로봇 개발자로 일하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실무와 가장 밀접한 프로젝트 기반 강의, 즉 인정받는 로봇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내용만을 핵심만 뽑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계속해서 제 채널과 컨텐츠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지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